안녕하세요. 회생파산TV 아나운서 전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준 법무사입니다. 네, 법무사님. 네. 요즘 들어서 이제 개인 회생 그리고 파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 조회수만 봐도 그렇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도 최근에 뭐 언론사 여러 곳에서 뭐 인터뷰도 왔다 가신 경우도 있고 방송 출연제도 오시고 언론들도 전보다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보시는 분들이 더욱더 정확한 정보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 상담하기도 훨씬 편하시고 고민하실 때 더욱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궁금한 이야기는요. 개인회생 인가 결정까지 저희가 잘 받고도 사실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연체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변제금이 연체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제가 사실은 일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경우거든요. 제가 대리인으로 이제 법원에 서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법원에서 모든 결정이 나면 저한테 문자가 오거든요. 근데 오늘도 하나가 왔었는데 연체가 3회 이상 되었습니다. 폐지될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자가 법원에서 옵니다. 그게 저한테 매일 하루에 1개 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 의뢰인한테 부랴부랴 전화 드려가지고 확인을 하죠. 얼마나 못 내신 거냐고. 꼭 내셔야 된다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결정하는 것도 어렵고 법원에 서류 내고 인가결정 받을 때까지 서류도 너무 많고 법원도 또 나가셔야 돼가지고 힘든데 힘들게 힘든 게 결정을 받았어요. 근데 또 3년이라는 기간이 짧지 않으니까 맞아요. 중간에 다른 일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번 빵꾸 난 그 부분이 다음 달에 메꿔지느냐 그게 어려운 거죠. 힘들죠. 매달 빠듯한 월급 받아서 빠듯한 생활비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서 계속 추가로 더 밀리시는 경우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법률 규정에는 이게 3회 이상 연체가 되면 폐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뭐 워낙 연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3번 연체했다고 바로 폐지하진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도 보내주고 이래서 뭐 통지서도 보내기도 하고 해서 기회를 경고를 좀 더 주시고 기회를 주고 경고를 하는 거죠. 더 많이 연체되시면 폐지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주시고 뭐 보통은 뭐 6개월, 8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기다려 주시는 법원들도 계세요. 많이 못 내시는 분들은 왜 못 내는지 향후에 못 낸 걸 어떻게 낼 건지 서류로 제출해달라 이렇게 보정 권고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폐지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근데 조금 어려운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은 즉시 항고라는 방법이에요. 법원에서 폐지 결정이 나면 이게 공고가 되거든요. 그러면 공고가 된 날부터 14일 안에 2주 안에 즉시 항고를 하고 폐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즉시 항고장만 내고 그냥 법원에 해달라고 하면 해주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동안 미납되어 있는 금액을 한꺼번에 다 내라고 하십니다. 돈을 다 내면 즉시항고를 받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즉시항고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가끔 즉시항고 해달라고 연락오시는 분들은 주변의 분들이 도와주신 경우 항고기간이 14일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14일을 놓쳐서 내가 알게 됐으면 어떡하냐 이러면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또 그렇게 설명하는 사무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14일이 경과했더라도 추한 항고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법원도 한 달, 2달 뭐 지났다고 해서 그걸 아예 안 받아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을 폐지시켜버리면 즉시 항고를 안 받아주면 이분이 다음 선택지는 다시 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법원도 업무가 더 많아지죠. 그리고 이분한테도 좋은 게 아니니까 시간이 좀 늦었더라도 받아줍니다.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사실 이 변제금을 못 내서 폐지가 된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에 이 밀렸던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는 게 좀 저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두 다 낼 수가 없으면 이럴 때 다른 방법도 없나요? 재신청을 하는 방법이에요. 다시?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해야 되나요? 그래서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게 내가 변제금을 열심히 내서 뭐 1년을 냈든 2년을 냈든 중간에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가 돼버리면 그동안 냈던 돈들은 원금에서 까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냥 연체이자로 계산한 다음에 그 연체이자에서 먼저 깝니다. 그래서 원금은 대부분 그대로 살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즉시항고도 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방법, 이게 한 가지 방법이 되긴 해요. 두 번째 방법은 재신청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인데요. 이게 모든 분이 해당되진 않아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실직을 하셨거나 아니면 직장이 이직이 됐는데 급여가 감소했거나 내가 부양가족이 하나 더 늘었거나 생계비가 늘어났다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다음 방법이 파산은 가능한지 이걸 검토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제가 그 개인회생을 하시다가 폐지돼서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상담을 해보면 파산으로 가능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상담하다가 정말 안타까운 경우는 처음부터 개인회생을 할 게 아니라 파산을 해도 되는 분들도 계세요. 가끔 생깁니다. 저도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참 안타까운 경우인데, 그래서 개인회생이 폐지되셨다고 하면 혹시 내가 파산 신청으로 하면 면책이 가능한지 꼭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절차가 폐지되기 전에 더 이상 변제할 납부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면 이 폐지 전에 채무자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없을까요? 네, 이게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뭐 실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질병에 걸리시거나 저희 사무실에도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뭐 큰 질병, 대표적인 게 암이죠. 걸리셔서 직장에서 이제 퇴사를 당하신 거야. 이래서 이제 전화 연락이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한데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특별면책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개인회생이라는 것이 내가 정해진 변제기간, 일반적으로 3년이죠. 3년 동안 돈을 끝까지 잘 내야 그때 면책 신청을 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데, 특별히 중간에 돈을 다 못 냈더라도 면책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특별 면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시는 게 좋거든요. 조건이 좀 까다롭긴 해요. 질병에 걸리셨거나 뭐 실직을 하셨는데 다시 취업이 어렵거나 이런 사정들이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원칙, 재산이 있으면 그거보다 많이 갚아야 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원칙은 특별면책의 경우에도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법원에 낸 돈이 이미 내 재산보다는 더 많이 내셨어야 돼요. 세 번째 조건은 변제계 변경이라는 제도가 또 있거든요. 내가 돈을 지금처럼 내기 어려우면 금액을 좀 줄여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불가능한 경우, 내 소득이 생계비보다 더 작아진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있어서, 특별면책은 요건은 좀 까다롭긴 해요. 해당되시는 분이 계셔서 저희 사무실에서도 뭐 많은 분들을 진행해 드렸으니까 이 부분도 나도 특별면책이 가능한지까지도 내가 변제금을 지금 못 내고 계셔도 폐지되기 직전이다 이러면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개인회생 하면서도 이렇게 폐지되는 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좀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다른 구제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조금 희망이 생깁니다. 아마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도 너무 혼자서 이렇게 고민하시거나 그냥 혼자 앓고 계시지 마시고 이렇게 저희 정확한 정보 들으시고 또 저희 법무사님께 상담을 받아보면 언제든 해결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